네, 크립토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뉴스 많이 가져오셨다고. 네. 다행히 둘 다 장이 좋아져서 네, 웃는 얼굴로 만났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계속 장을 보면서 네. 아침에 국장이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뭐 대통령님께서 바로 또 백조를 푸시면서 이제 하시겠다고 네. 하셔서 코스피 회복이 금방 됐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제만 봐도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보시면 그쵸. 이 뭐 이제 X,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만 봐도 막 커뮤니티나 이런 SNS에서 뭐 아시아 증시 왜 이러냐, 한국 증시 왜 이러냐 하면서 뭐 한국 코스피 12% 내렸는데 하락폭이 제일 컸고 세계에서 그리고 뭐 서킷 뭐 매도 사이드카 발동하고 나서 바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네. 상당히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가 끌고 가던 코스피가 이제 둘이 주저앉으면서 많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오늘 바로 아침에 회복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어제 다행입니다. 내렸던 게 네. 어제 보니까 거의 5,000P가 깨질 뻔했더라고요. 네, 아주 위태로웠는데 네. 6,300까지 올랐다가 저는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맡은 이후에 그 국내 주식을 잘 못 보고 있는데 그쵸. 이거 하느라 네, 맞아요. 네. 저희 공부를 많이 해야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돼서 못 보고 있는데 6,300개 분명 있었는데 언제 5,000까지 내려왔지? 이틀 만에? 맞아요. 막 그랬다가 오늘 어제 낙폭을 거의 지금 회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 자금이 크립토 이제 투자자분들 디지털 자산 시장 쪽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했었다가 그런 기대도 있었군요. 국장이 또 잘 되고 그러면 뭐 네. 디지털 자산 시장도 잘 되면 좋지 않나라는 둘 다 잘 생각으로. 되면 제일 최고죠, 네, 사실. 그리고 뭐 사실 이 네. 전체 글로벌 이제 시가총액에서 한국 이제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이제 리테일 마켓만 있는 것 치고는 크지만 네. 그래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뭐 한국 투자자분들이 크립토 그 비트코인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준은 아직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도 좋아졌고 이제 국장도 좋아졌으니 이제 좀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때 뭐 오태빈 교수님도 잠깐 그 얘기 하시긴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뭐 기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장이 잘 나가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위험 자산인 코인으로 또 돈이 올 수가 있고 어제 실제로 비트코인 한 7% 정도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6만 한 중후반 달러에서 막 6만 6천, 6만 7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계속 오르면서 7만 3천 달러를 뚫었고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내리긴 했는데 7만 2천 달러에서 그래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는 이제 이렇게 개미분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던 하루였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반대 매매나 비투라고 하죠. 미수금 거래 이런 거, 뭐 신용 거래 융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좀 어느 정도 단기 해소가 됐고 비트코인을 이 그림 보니까 진짜 다시 너무 보여드릴까요? 슬프네요. 이게 와, 저희 네. 가족들 저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엄마, 네. 아빠 이런 네. 저기 저도 껴있네요. 저기 돌 밑에. 여기 돌 밑에 깔려 있는 네네. 개미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웃어서 다행이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란 공습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이게 좀 빠르게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고 좀 봤고 제가 화요일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 공습 이후에 오히려 좀 장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다. 좀 네. 조정을 빨리 다지고 좀 흐름을 좋게 봤다. 이 공습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 동그라미가 4개 있는데 네.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어제 네, 어제 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장대 양봉이 올라오는 시기가 비슷한 시간대거든요. 네, 12시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시기에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미국 시간에 많이 사면 미국 시간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개장했을 때 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밤이죠. 밤과 새벽인데 그때 많이 사면 그것은 진짜 상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크립토 신에서는. 뭐 진짜 상승이 있고 가짜 상승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진짜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좀 지속력이 높은 이 상승을 얘기하고요. 네. 가짜 상승은 말하자면 조금 올라가면 거기서 바로 이익 실현이 나오는 이런 상승. 그러니까 네네. 이 비트코인 같은 시장이 특히 최근 한 2년 정도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그쵸. 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따로 보시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찬찬히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어떤 얘기 하려고 하셨었죠? 이란 공습 이후에 네, 빠르게 이란 공습 비트코인 이후에 회복 중이다.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동일한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상승을 일단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면 이제 ETF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약간 같이 보시면 재밌는데요. 미국식 네. 유머가 함께 곁들여져 있는 오, 네. 이제 기대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연구소의 에릭 발추나스라는 이제 수석 애널리스트 분이 올린 트윗인데 여기 보시면 ETF에 또 한번 견고한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뭐 연초 이후에 계속 이제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는데 1년 만에 22%좀 하락은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근데 밑에 이제 유머가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 투자 많이 하면서 네. 부모님한테 잘난 척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장기 투자하면서 이제 다이아몬드 핸즈를 보여주는 건 너네 부모님이다. 아. 이게 전통적인 이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ETF가 네네. 이제 그걸 좀 약간 풍자한 유머가 이게 이제 있다. 어떤 인식이 있냐면 비트코인을 우리가 거래소에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ETF는 그럼 누가 사는 거냐? ETF는 운용 수수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원물이 아니라 ETF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가 약간 부족한 고연령층, 이게 뭐 세대로 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 미국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사실 ETF를 팔면서 그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를 타겟하는 마케팅을 했고 그걸 이제 이 아저씨가 아시는 거죠. 에릭 발추나스라고 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굉장히 유명한 ETF 이 분석가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개그를 치는 그러니까 뭔가 부멀스 세대 분들은 네. 뭔가 사고는 쉽고 비트코인이라는 거 들어서 알고는 있고 네.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요 약간 조금은 더 안전한 ETF 쪽으로 네, 그러니까 뭐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이런 거래소 앱을 깔아가지고 사는 거는 좀 부담이라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노린 게 사실은 이 그렇군요. IBIT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사실은 그 ETF 2024년에 처음 났을 때부터 이런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제일 유명한 에릭 중에 하나예요. 에릭 발추나스거든요, 이름이. 아, 네네. 근데 이름도 뭐 특이하네. 네, 글 하나 쓰면 네. 막 100만 뷰 나오고 이럴 때도 있고요. 굉장히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관심 있는 투자자 분들이라면 엑스에 가입해서 에릭 발추나스 애널리스트 이제 팔로우 하시면 좋다라고 한번 추천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제 최근 7거래일 이제 자금 흐름을 정리해 봤는데 이틀 빼고는 이 거래일 빼고는 다 유입이 이제 들어왔고 누적 순유입액만 봐도 554억 8천만 달러. 와. 제가 이제 산수를 잘 못해서 정확하게 빠르게 암산 안 되는데 대략 원화로 8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큰 금액인데 혹시 암산이 틀렸다면 댓글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정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좀 되는 큰 금액이고 사실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랑 금 가격을 좀 같이 보는 차트인데 이제 비트코인 한 개로 금을 몇 온스나 살 수 있냐라는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네. 차트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어떤 아니 부분에서 제일 비트코인 마음에 투자를 드나요? 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금하고 이제 그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 네. 100 지수하고 셋이 동시에 올라간 날이 없어요. 거의. 아 항상 뭐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네. 거는 좀 주춤하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의 장세가 대표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들 투자에 약간 과몰입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라도 사서 올라가는 걸 사겠다라는 건데 네. 금하고 나스닥이 작년에 이제 선택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쪽으로 쏠리면 비트코인은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편집장님께서 맞습니다. 설명 주시려고 하신 것 좋은 같습니다. 그래프네요. 네. 이 날짜를 보시면 대체로 이제 이란 공습 이후, 그러니까 2월 말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냥 생각했을 때 뭔가 뭐 이러한 공습이 있다, 뭐 어떤 위험이 있어요, 뭐 베네수엘라 이런 일이 있다, 이럴 때 비트코인이 되게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면서 사람들이 그걸 또 구매를 하고 뭐 어디로 빼돌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힘들 땐 비트코인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그게 막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가, 아니면 위기 때만 찾는 위기자산인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이 제가 어저께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 네. 금을 보통 안전자산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이 하루에 막 10% 오르고 막 10% 내리고 이러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은 그냥 안전자산, 비안전자산이 없이 다 투자자산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투자자산이다. 네. 뭐 그렇게 돼버렸다. 저도 뭐 비트코인을 네. 사실 뭐 디지털 금, 안전자산 이렇게 부르기는 조금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선 네. 대안자산 이럴 때는 대안자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대안자산, 대체자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무난하지 않을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네. 포트폴리오 투자를 처음에 월가에서 비트코인 꼭 넣으세요, 뭐 1%라도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포트폴리오 투자 이론에 보면 네. 그러니까 엉뚱하게 움직이는 애를 넣으면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 있는 거 주식 채권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뭐 원자재도 네. 좀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그 어떤 것하고도 커플링이 안 되는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애를 하나를 집어넣으면 전체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이론의 네. 기본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은 되게 선호됐던 건데, 최근에는 나스닥이랑 굉장히 커플링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좀 퇴색했죠, 그런 부분. 그렇군요. 오늘도 뭐 미장 좋았잖아요, 지난밤에. 네네. 비트코인도 좋았고, 보통 이제 나스닥 100 지수랑 많이 연동돼서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란에서도 공습이 터지자마자 시민분들이 이제 전날, 4일날 인터넷 끊기기 전에 그 노비텍스라는 이란 쪽에서는 되게 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데, 노비텍스. 거기에 이제 막 달려가서 자금을 그 자금을 빼고, 일종 약간 뱅크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거기에 담아둔 나의 디지털 자산들을 다 빼간 거죠. 그래서 자금 유출이 700% 폭증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뭐 70배 정도 오른 거니까, 그 전에 그 인출량보다 상당히 다들 위기감을 느끼고, 내 약간 자산으로서 좀 지켜낼 건 이제 비트코인이다 해서 내 지갑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실행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또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개인 지갑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옮기는 게 제일 좋아서 그렇게 또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거에서 좀 비트코인의 성격을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건 재밌는 그 보고서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란 공습이 터지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수익률을 그 다른 자산군들이랑 비교한 건데, 보시면 코로나 때는 이제 직후에는 다들 안 좋았고, 왜냐면 워낙 무서운 외계인이 지구에 찾아온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발발 빼고는 대체로 비트코인이 좀 선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앞에 있는 이 색깔 있는 네모들이 10일 수익률, 10일 기준, 그리고 뒤에 있는 두 번째 보시면 이게 60일, 그러니까 2달 후에 어떻게 이제 뭐 S&P 500이나 이제 금, 비트코인이 올랐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 주식과, 그리고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 그리고 이제 좀 성격이 아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세 개 두고 비교한 건데,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살짝 내리는 모습도 있지만, 이 코비드 때는 60일 기준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자산군들보다는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공유해 주신 자료 보시면 10일 수익률도 사실 비트코인이 제일 좋네요. 네, 아주 그러니까요. 뛰어난 편이죠, 사실. 네. 네. 제일 좋네요. 근데 이 자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설명해주는 이 사이트는 인간 세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비트코인을 찾는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역대 사례를 보면. 맞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뭐 이런 전쟁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공습 사건이나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팬데믹 같은 걸 겪었을 때 제일 뭘 하느냐 했더니 기존의 자산을 찾기보다는 약간 신흥 자산으로 좀 꼽히는 비트코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하나의 성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분들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사용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뭐죠, 팬데믹이 오거나 이런 때 사용되는 것도 실사용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걸까요? 비트코인의 어떤 특색을 살린
사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 주셨던 네. 이란의 노비텍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규모로 보면 사용자가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오, 그러니까 크네요. 이란의 업비트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에서 업비트가 지금 제일 점유율이 높으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노비텍스에서 한 2월 28일부터 3월 3일 어간까지 빠져나간 돈이 한 1,000만 달러 정도. 네. 코인으로. 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네. 이란이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인터넷이 굉장히 빨리 끊기고요. 근데 인터넷 끊기면은 이 거래소는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도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요게 이제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란이 미국의 이제 그 금융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동안 노비텍스를 통해서 뭐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뭐 활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전쟁 터지니까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쟁에 국한한 얘기고, 이제 쭉 설명해 주신 아까 장표 보시면, 네. 위기가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저 엄청 다양하죠.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인간 세계의 위기가 발생하면, 일단 정부가 돈을 풉니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공통적으로 저렇게 비트코인이 좀 치고 나가는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네네. 지금도 사실 약간 전체 상황과 비슷한 거고 네. 전쟁이 일어나면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자 그쵸.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도 그렇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맞이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세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뭐 좀 기대해 봐도 됩니까? 60일? 그래서 한번 좀 60일이면 벌써 언제죠? 5월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비트코인에도 봄이 올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고 정리한 게 또 있는데 네.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상승을 이끄는 5가지 핵심 동력이 뭘까? 네. 이제 전문가분들 이제 의견을 내주신 걸 저도 한번 맞는 것 같은 걸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사실 10월에도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됐었고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2월 초에도 많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됐었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어제 박상혁 편집장님께서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통과 임박 가능성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월이 안 되면 4월 중에라도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어제 이제 또 본인의 이제 SNS에 했죠. 얘기까지 네. 하면서 밀어주겠다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사실 어제 많이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 금융 시스템과의 구조적 통합이 있는데 이거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한 곳이 이제 크라켄. 네, 맞습니다. 크라켄이 이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확보를 한 건데요. 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뭐냐 하면 은행들이 다이렉트로 연준에 이제 계좌를 하나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전통 월가 금융 은행들만 가능했던 계좌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미국의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가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최초 사례인데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일종의 이제 은행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이 은행의 그 자격이 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금융기관처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좀, 하나의 정말 금융 인프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신호탄으로 보여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시장에 되게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대형 기관의 ETF 참여도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앞서서 이제 ETF 자금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처럼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도 이제 ETF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시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고 또 이란의 이제 아까 노비텍스 얘기처럼 지정학적 위기나 뭔가 인간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찾는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제재 상황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또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체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실사용 사례도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좀 앞으로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한번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중요한 뷰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글래스 노드가 분석을 한 건데 그 비트코인 핵심 가격 구간 분석 가이드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지금 가격대가 72,300대인데 이 가격
구간 다음에 어디가 또 이제 지지선이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좀 바닥이고 또 이 네. 어느 구간을 돌파해야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온 자료인데, 네. 이 에어포켓이라는 거 아시죠?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푹 꺼지는 이제 네, 증상인 살짝. 건데, 네. 이 지금 매물대를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네, 지금 7만 2,000달러대에서 8만 달러대 사이가 좀 낮잖아요. 이게 전체 유통량 1%밖에 안 되는 비중인 건데, 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많이 채굴이 돼가지고 95% 정도 지금 나와 있고, 거기서 1%면 사실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 이 가격 사이가 좀 힘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큰 이슈 없이 지나게 되면 비트코인이 쭉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이 사실 이제 주식 방송 뒤에 하다 보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어서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잠깐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 이제 이 지지 구간, 매직 구간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저 구간대에 비트코인을 사고 판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72,000부터 8만까지는 가격이 급락했죠. 이제 최근 4개월 동안 하락을 할 때 그 구간은 그냥 이렇게 쭉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가파르게 네, 가격이 가파르게 움직여서. 변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사고 팔고를 많이 해야 이게 이제 지글지글하게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쓱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저렇게 예쁘게 네.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다시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네.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에는 사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단단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뭐 6만 달러 초반에서 계속 이제 방어가 됐었잖아요, 가격이. 이게 이제 많이들 사셨고 파셨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제 잘 방어가 됐던 거고, 그 위로는 좋은 이슈들이 좀 쌓이고, 그리고 이제 나쁜 악재만 없다면 바로 8만 달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럼 편집장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확 올라갈 8만 달러로 갈 확률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좀 올랐으면 좋을 것 이해관계자. 같고. 네. 이해관계. 네. 아니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 우리 네. 정리 요정이셨잖아요. 아, 네. 네. 정리 요정이 정리 됐습니까? 요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환 대표는 네. 정리 요정이시기 때문에 네, 네, 이해관계자로 정리해 네. 주셨고, 네, 이해관계자. 네. 네. 네, 네. 저도 이해관계자입니다. 저도 좀 네. 다 비트코인 예,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업비트 계좌 천만 시대에 네. 대한민국 국민 네, 다섯 네. 분 중 한 분은 이제 이해관계자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보시면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더 있어서 뉴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지난 밤에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비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엘 그린이라는 이제 후보 분께서 이제 민주당 후보이시고 이제 출마를 나오셨는데, 예비 선거에 이제 페어쉐이크라는 슈퍼팩이 있습니다. 이 페어쉐이크가 뭐냐, 이제 약간 디지털 자산 쪽 이제 슈퍼팩인 건데, 이제 이쪽이 어느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이제 좀 스탠드 위드 크립토라는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이제 기관이 평가를 합니다. 이 후보가, 그러니까 이 의원이 얼마나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가를 이제 등급을 매겨요. A부터 F까지. 근데 이제 엘 그린이 이제 F 등급을 받은 의원인데, 하원 의원인데, 오, 네. 이 사람은 이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쵸. 네, 디지털 자산이 우호적인 이제 정치적 환경을 만들려면, 근데 이제 페어쉐이크가 승리를 했다라는 이제 승전보가 처음 울린 이게 겁니다. 한국 분들이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미국에는 정치 후원금이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쪽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번 사람들이 암호화폐 이상한 얘기하는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낙선 운동을 합니다. 근데 페어쉐이크가 어떤 데냐면 그 중에서 또 굉장히 극성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도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고, 2022년에도 그 크립토 저격수 뭐 한 3선 의원 되는 굉장히 중진급 의원들도 다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게 극성만 떠는 게 아니고 실제로 또 해내니까 사람들이 힘이 있죠. 네, 힘이 페어쉐이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네요. 또 페어쉐이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를 펼치냐면, 저 사람 크립토 뭐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네거티브를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요소들을 네. 가지고 와서 아주 잘근잘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고. 정 안 되면 상대 후보한테 돈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려요, 네. 돈을.
제일 유력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 말고 오. 2위 후보한테 돈 밀어버립니다. 그 대표님이랑 김재희 편집장님 미국 가시면 지금 당선될 그렇죠. 이제 저희 가면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해관계자 왔습니다. 이러면서 네, 할 수 있지만 네, 참여도 높은 사람입니다. 3%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계좌 인증하고 이제 출마하면 되는 건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미국 하원 의원 선거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예비 선거를 거치고 이제 후보 B와 A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과반을 하신 분이 바로 이제 본선을 가시는 거고 못 하신 분은 이제 과반을 못 하신 분은 이제 결선 투표 상위 2위 결선 투표를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선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죠. 11월 2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때까지는 좀 백악관에서 좋은 정책적 이슈만 풀어준다면 비트코인은 조금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좀 희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